Da da da, down, down. 안녕하세요. 픽스터 국빈관입니다. 영상에 앞서 대한민국 1등 스포츠 분석 카페인 스포츠 정보통으로 오시면 영상에 없는 경기와 스포츠 분석가들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이번 경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렌트포트의 경기입니다. 먼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 전력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력이 좋지 않다. 공식 7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중 1승도 홈에서 꼴찌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 거둔 신승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려있는 4위 아스날과 승점 차는 8점 차.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티켓 획득은 불가능에 가깝다. 아약스의 텐 하그 감독이 다음 시즌부터 지휘봉을 잡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번 시즌은 별다른 의미 없이 포기하는 듯하다. 공격력도 파괴력이 없다. 최근 7경기 중 3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핵심 1선 호날두가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어느덧 37세로 나이가 많아 경기 영향력 자체는 매우 크지 않다. 여기에 호날두를 제외한 나머지 1-2선 자원들의 부진과 부상이 심각하다. 주력 2선 레시포드는 매 경기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핵심 중원 페르난데스도 체력적인 문제로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산초, 포그바는 부상으로 이번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최근 브렌트포드의 수비 짜임새가 꽤나 좋기 때문에 이번 일정도 많아야 최대 한 골로 예상한다. 수비력도 문제점이 많다. 최근 9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도 5경기나 된다. 중원과 수비진에서 볼 관리에 불안함이 여전하며 이로 인해 상대에게 슈팅을 많이 허용하는 편이다. 여기에 주력 수비수 맥과이어와 쇼, 완비사카도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데 대체자인 린델레프, 텔레스, 달롯은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일정도 무실점으로 지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결장자는 쇼, 맥과이어, 포그바, 프레드, 카바니, 그린우드, 산초, 완비사카, 링가드이다. 다음은 이번 경기 원정으로 나서는 브렌트포드의 팀 전력 분석입니다.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최근 7경기에서 단 1패밖에 없으며 5승을 거두고 있다. 특히 해당 기간의 첼시, 웨스트햄, 토트넘과 같은 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3백과 4백을 병행해 사용하는데 어떤 전술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조는 빠른 공수 전환과 좁은 공간에서의 수적 우위를 갖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는 정확한 패스를 갖춘 주력 중원 에릭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득점력도 좋은 편. 최근 7경기 중 6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도 5경기다. 언급했듯이 빠른 전개와 투톱 혹은 미드필더, 좌우 윙백까지 전방으로 침투를 시도해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패스의 강점을 갖춘 에릭센의 합류 후 더욱 공격력이 좋아지고 있다. 주력 1선 토니와 은베모의 최근 폼이 매우 좋은 상태. 또한 원정에서 더욱 선 수비 후 역습 전술이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득점이 더 많다. 수비가 불안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무득점으로 일관하지는 않겠다. 수비적으로도 준수하다. 최근 6경기 4개의 실점을 허용했으며 3경기를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프랭크 감독은 3백과 4백을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상대 전술에 따라 맞춤 전술을 잘 사용하는데 이전 토트넘과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1선 자원 케인과 하베르츠를 봉쇄하며 골문을 잘 틀어막았다. 상위 레벨의 팀들을 상대로 주로 3백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정도 3백을 사용해 상대 핵심 1선 호날두를 잘 봉쇄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 1실점 내외로 골문을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겠다. 브렌트포드의 결장자는 오니에카, 카노스, 피노, 요르겐센, 고도스이다. 브렌트포드가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틀어막은 후 빠른 전개를 더욱 자주 시도하기 때문에 원정 득점이 더 많다는 점과 양팀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오버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오버의 가능성이 높겠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선수들의 부진과 부상이 겹치면서 최근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브렌트포드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결장 선수도 리그 내 최다이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순위가 더 높더라도 지난 몇 경기와 같이 승리를 따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한다. 다음은 독일 분데스리가 두 팀의 경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인 레버쿠젠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입니다.
이번 팀의 홈팀인 레버쿠젠의 팀 전력으로 시작합니다.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8경기 3승 1무 4패를 기록 중, 특히 부상자가 매우 많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중이다. 승점 55점으로 리그 3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5위 라이프치히가 승점 1점 차로 맹추격 중, 위태로운 3위다. 특히 지난 홈경기에서 라이프치히에게 패배한 것이 뼈아팠다. 현재 4위를 차지하고 있는 프라이부르크와의 리그 최종전이 챔피언스리그 티켓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득점력은 좋은 편, 리그 최다 득점 3위를 기록하고 있다. 3백과 4백을 병행해서 사용하며 어떤 전술을 사용하더라도 전방 압박과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자신들만의 컨셉을 가져간다. 공을 탈취한 후 빠르게 전개해 마무리하는 형식을 추구하고 있다. 핵심 1선 슈크와 신의 1선 파울리뉴 등의 선수들이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직전 경기에서 이란산 1선 아즈문이 레버쿠젠 데뷔골을 터뜨렸다. 프랑크푸르트도 수비력이 좋은 편은 아니기에 무득점으로 일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근 수비력도 좋다. 직전 5경기 3실점만을 허용 중, 최근 들어 호흡을 자주 맞추고 있는 코소누, 타, 텍소바, 베이커 등의 수비 조직력은 경기를 치를수록 좋아지고 있다. 슈팅 허용 횟수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중앙에 강한 블록을 형성해 유효 슈팅은 그다지 많이 내주는 편이 아니다. 여기에 경기당 3.5개의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베테랑 골키퍼 흐라데키도 제 몫을 해주고 있다. 다만 프랑크푸르트의 이번 시즌 역습은 꽤나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습을 조심하지 않으면 실점의 확률이 높겠다. 레버쿠젠의 결장자는 아들리, 비르츠, 프림퐁, 벨라라비, 포스맨 사이다. 다음은 레버쿠젠의 홈에 나서는 프랑크푸르트의 팀 전력 분석입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다. 리그에서 5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리그 순위는 11로 다소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유로파리그에서는 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16강과 8강에서 라리가 상위권의 레알 베티스와 바르셀로나를 잡아내면서 4강에 진출했으며 직전 4강 1차전 경기에서도 웨스트햄 원정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따내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공격력은 준수한 편, 다만 최근 3개의 시즌 간 34경기 60골 내외를 기록했던 지난 몇 시즌에 비해 이번 시즌은 확연히 떨어졌다. 그래도 최근 6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도 3경기나 된다. 3백을 기반으로 다소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다. 특히 콜롬비아산 1선 보레, 주력 2선 카마다, 린스트롬으로 이어지는 3톱과 좌우 윙백 코스티치와 크나우프의 유기적이고 빠른 공격 전개는 꽤나 위협적이다. 이번 일정에서도 역습 찬스를 잘 살리면 많은 득점은 아니더라도 최소 한 골의 가능성은 있겠다. 다만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 수비진도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3백을 사용하지만 좌우 윙백 코스티치와 크나우프가 오버래핑을 자주 시도하기 때문에 뒷공간 허용도 잦은 편, 실점이 잦은 이유 중 하나다. 최근 5경기 9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가 4경기나 된다. 레버쿠젠의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 무실점의 확률은 극히 낮다. 프랑크푸르트의 결장자는 보레, 라마즈, 슈레더이다. 양 팀 모두 공격적인 팀으로 최근 5차례 맞대결 중 모든 경기에서 오버가 나온 점, 프랑크푸르트의 최근 5경기 중 모든 경기에서 오버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오버의 가능성이 높겠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레버쿠젠은 강한 전반 압박을 기조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탈압박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하위 10개 팀과의 홈 경기에서 단 1패밖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 유럽 대항전을 병행해 체력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을 마지막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는 레버쿠젠 승, 오버를 추천한다. 다음은 메넨과 라이프치히의 경기입니다. 먼저 메넨 팀 전력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몇 시즌 중위권 이상을 차지했던 것과는 다르게 13위에 위치해 있다. 다행히 최근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를 거두며 강등권인 16위와의 격차는 9점 차로 벌려놓은 상황. 다음 시즌 재도약을 위해서는 남은 일정에서 최대한 많은 승리를 거둘 필요가 있겠다. 득점력은 좋다. 최근 리그 8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도 6경기나 된다. 주력 1선 엠볼로와 주력 2선 플레아의 최근 활약이 좋으며 핵심 2선 호프만이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 라이프치히가 공격적인 기조로 맞불을 놓는 팀들에게 실점을 허용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일정도 최소 한 골의 가능성은 있겠다. 수비력은 기복이 심하다. 최근 8경기에서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경기가 3경기가 있지만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도 3경기가 있다. 언급했듯이 높은 자세의 3백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맞대응을 하는 팀들에게는 대량 실점을 허용한 바가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핵심 수비수 긴터가 부상으로 이번 일정 참여가 불투명하다.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무실점의 가능성은 낮겠다. 메넨의 결장자는 긴터, 튀람이다. 다음은 이번 경기를 원정으로 나서는 라이프치히의 팀 전력 분석입니다. 최근 흐름이 좋다. 직전 6경기에서 5승을 거두고 있다. 유로파리그에서도 4강 1차전에서도 레인저스를 1대0으로 꺾고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으며 포칼컵도 결승에 올라있는 상태. 다만 직전 리그 경기에서 베를린에게 일격을 당하며 18경기 만에 패배를 허용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려있는 4위 프라이부르크와의 승점 차는 한 점 차. 본 일정에서 승리를 거둬 순위를 뒤집을 필요가 있겠다. 득점력은 준수하다. 최근 8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꾸준히 득점을 터뜨리는 중, 특히 이번 시즌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며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핵심 이선 은풍쿠가 맹활약하고 있다. 다만 은풍쿠 외의 실바, 소보슬라이, 올모와 같은 1, 2선 자원들이 최근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득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비력은 좋은 편. 최근 9경기 사실점을 허용했으며 무실점 경기도 5경기나 된다. 리그 최소 실점 2위 팀. 그러나 다소 공격적인 경기 운영 때문에 맞불을 놓는 팀들에게는 실점을 허용하는 빈도가 잦다. 뮌헨글라드바흐도 저자세의 팀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1실점 허용의 가능성은 있겠다. 지난 홈 맞대결에서도 1실점을 허용한 바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마이너스 결장자 하이다라. 후술하겠지만 적극적인 기조의 양 팀이기에 다득점 페이스가 예상된다. 최근 5차례 맞대결에서도 4번의 오버가 나왔다는 점도 참고하자. 또한 뮌헨글라드바흐는 이번 시즌 어려움을 겪으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 중도에 부임한 테데스코 감독 체제 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린 4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동기부여도 충만한 상태. 여기에 뮌헨글라드바흐가 이번 시즌 상위 10개 팀과의 홈 경기에서 단 한 번밖에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라이프치히 승, 오버 접근을 권장한다. 경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포츠 분석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